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0회까지 12개 연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하시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 권고할 수 있다죠. 예,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맞네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예치 대상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3번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예치 명의자는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죠. 각자 알아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신공, 보전체가 예치 명의자입니다. 은행,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보험회사, 요거네, 보험회사. 그리고 전문회사, 계약금 등 반환채무행 보장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 그리고 채신관서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한 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아니죠. 권고할 수 있다죠.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그랬어요.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죠. 협회 공제사업자, 협회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치 명의자가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죠. 따라서 요거 공제사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치 명의자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예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개업공인 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 자기 소유 예칭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분리 관리되도록 하라고 조문이 나왔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 중요하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차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는 예치 명의자에는 보험에 따른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이다. 자, 그럼 여기서 예치 명의자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네요. 자,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예요. 개업 자금 한번 해봅시다. 이제 보험 때는 보험회사,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맞네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오늘 공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예치 명의자 맞고요.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법원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니까 법원은 이 안에 없어요. 법전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 채신관서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잘못됐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처리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차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예차한 데 소요되는 실비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아니죠.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취득의뢰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전과 관계된 비용은 계약금 반환 채무이행 보전과 관계된 비용은 개반 취가 부담합니다. 개반 취.
취드 그레인이 부담합니다. 취드 그레인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니까 취드 그레인이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중요하죠. 깜빡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처리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9번입니다. 자, 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맞네요. 자, 근데 예치 기관에다가 예치 명의자가 개공도 될 수 있고, 뭐 은행이라든지 신탁업자라든지 등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개인 명의로 이제 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개공 명의로 이제 넣어놨다가 혹시 이 개공이 돈이 부족했을 때 자기 명의로 돈을 넣어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망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보장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공공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서 이 사람이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 보증보험이라든지 공제라든지 공탁기관에서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조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분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7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이 예치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문에 나와 있죠. 안 되죠. 자, 12번입니다.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적 사항이지 법률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조금 까다로운 내용에 해당합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일단 맞는데요. 두 가지를 다 물어봤어요. 지금 예치 명의자고 예치 기관을 같이 물어본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고요. 그리고 예치 기관은 금신공 등이에요. 이렇게 등 안에는 보채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었어요. 자, 그럼 맞춰봅시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우체금,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여기네요.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예치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고 예치 기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자,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예치 기관은 금신공 보채예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같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은신공 보전체고 그리고 예치기관은 금신공 등인데 등 안에는 보하고 채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 보채 똑같아. 아, 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그리고 은행을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로 바꿨다는 것 차이 말고는 똑같습니다. 자,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도 13번하고 유사한 문제네요.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호모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그러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니까 보험회사 얘기네요.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여기네요. 예치기관이 금신공 보전체니까 금융기관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네, 역시 예치 명의자고 예치기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네요. 13, 14, 15번이.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자, 그럼 봅시다. 예치 명의자에는 개공 또는 은신공 보전체예요. 따라서 매도인은 예치 명의자가 아니네.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예치 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다. 예치기관은 근신공 보채니까 금융기관이 예치기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1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중요하고요. 깜빡하면 시험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인데 여기다가 뭐 중개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게 많이 나오죠? 중개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또는 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라는 거는 중개 완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중개 완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가 아니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자, 맞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